투자 고수가 되기 위해 꼭 건너야만 할 다리 교두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보증권센터 김영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NFT와 관련된 내용들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텀을 두고 나서 이런 방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어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임동민 연구원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는 NFT와 관련된 개론과 시장 현황 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 투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 등을 한번 구독자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에 대한 시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뭐 코인 시세만 보자 이런 관점에서만 우리가 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개념부터 우리가 공부해보자라는 취지인 거니까 오늘은 그런 투자와 관련된 기준, 원칙, 어떤 대응 방식에 대한 유형들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NFT 이제 투자인데요.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생태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가 지금 그 NFT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NFT 마켓플레이스거든요. 네. 센터장님 금 시대, 골드러시 시대에 그렇죠. 가장 많이 돈을 번 회사는 청바지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네. 많은 인부들이 몰려가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그 광부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바지죠. 그렇죠. 네. 리바이스가 그때 네네. 그때 이제 유명해졌고, 그 청바지를 만든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됐다. 뭐 이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NFT도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NFT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경매에 참여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작가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구현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거래를 담당해 주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작가라고 하는 그 주체가 갑자기 등장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미 시장에서는 인정받는 작가들이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주체 등이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끄집어내서 거래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돈은 그 사람들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시간에 NFT의 개론과 그다음에 뭐 시장, 그다음에 뭐 경제 금융적 의미, 뭐 기술적 이해,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다 이해하고 나서는 내가 NFT 살려면 달려가야 되는 곳, 거기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NFT 마켓플레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마켓플레이스들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그러니까 오픈시. 어차피 글씨는 작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이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임동민 연구원 자료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출력해서 같이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 오픈시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오픈시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는 그 이더리움의 메타마스크 지갑과 연동을 해서 NFT 경매와 매매를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NFT의 그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경매하고 투자한 공간이 바로 오픈시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요즘에 이제 오픈시에다가 내 작품 한번 올려볼까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갑만 있으면. 네. 저 이더리움의 그 자기 내가 올릴 어떤 컨텐츠와 그다음에 그 오픈시에 올릴 수 있는 아주 소량의 이더리움 그 수수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픈시에 계좌를 연결시킬 수 있는 내 그 전자 지갑, 이것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고 거기에서 거래될 때마다 오픈시는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픈시 같은 회사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는 한 2017년, 2018년에 시작이 돼서
여기를 이 생태계를 빨리 알아보고 있는 미국의 그 유수한 벤처 캐피탈들이 이미 그 많은 투자를 진행해 놨고요. 지금 엄청난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후속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도 IPO의 그런 계획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엑시라는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어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그 요즘 얘기 많이 하는 플레이 투 언 구조를 이더리움에서 그 구현한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엑시 인피니티에서 게임을 하려면은 그 엑시라는 캐릭터를 사야 돼요. 이더리움으로 내가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캐릭터들을 뭐 내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좀 그 능력치도 좋게 만들고 이렇게 되게 됐었을 때 이 엑시라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팔 수가 있어요. 또 그걸 사서 누군가가 또 그 엑시라는 게임에 다시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엑시가 거래가 활발하게 됐었을 때 엑시라는 마켓플레이스에 또 수수료의 노들이 증가하겠죠. 그다음에 솔라나트라고 하는 그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이 솔라나 프로젝트 솔라나 그 블록체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NFT의 발행과 유통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NFT가 활발해지게 되면서 솔라나 그 코인 가격이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틈새 시장을 노린 거군요. 네. 그래서 수수료를 낮춰가지고 NFT가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된 NFT를 경매하고 그 거래하려면은 솔라나트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뭐 NBA 탑샷 뭐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슈퍼레어라고 하는 이 마켓플레이스도 재미있는데 이 슈퍼레어는 뭐냐면은 오픈시에 좀 대항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발행되는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인데 오픈시는 아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슈퍼레어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레어에서 이 그 NFT에 해당되는 작품들을 또 올릴 때 좀 검증을 해요. 뭔가 좀 약간의 어떤 최소한의 퀄리티를 갖춘 그런 컨텐츠들이 올라올 수 있게. 그래서 슈퍼레어에 내가 작품을 올리는 뭐 아티스트들이나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검증된 그 작품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 오픈시가 좀 아주 그 대규모로 다수의 어떤 발행자와 유통자를 타겟으로 했다면 슈퍼레어 같은 경우는 좀 깊고 좀 이렇게 충성도 높은 그런 시장을 좀 타겟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좀 타겟점을 갖고 마켓플레이스들이 생기고 있고 이 마켓플레이스들이 그 거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수료를 벌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의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 블록체인 커뮤니티 형태로 가느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형태를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관점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이제 NFT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좀 확장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일종의 이거는 이제 NFT 투자가 이루어질 때 투자의 대상이 무엇이 될 것이냐로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투자보다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시장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NFT의 어떤 그 발행과 거래가 아직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크립토 펑크라든지 이런 캐릭터의 좀 캐릭터 수집품에 대해서 좀 국한된 측면이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좀 크립토 네이티브한 사람들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인싸를 증명하는 뭐 그런 좀 약간 뭐 부를 과시하는 그런 측면에 아직은 조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NFT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과 또 시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확장이 되게 됐었을 때 어떤 부분부터 좀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후보는 이제 디지털 아트. 그래서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그 서울옥션이라는 상장 회사가 있잖아요. 상장 회사가 서울옥션 블루라는 그 새로운 그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그 서울옥션 블루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NFT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됐었을 때 서울옥션의 가치 평가를 좀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그런 시장들이나 비즈니스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그 자산인데, 이런 것들이 가장 초기에 어울리는 것들은 비즈니스 형태는 게임과 엔터 분야. 게임과 엔터 분야. 그래서 뭐 플레이 투 언의 그런 게임 모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엑스 인피니트에서 그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구매한다라든지, 뭐 능력치를 좀 확보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엔터 분야죠. 그 콘서트 부분에서 뭐 팬덤이 어떻게 그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팬덤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팬덤에게 어떤 뭐 추가적인 혜택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확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페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면서 이제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하게 되는 그런 시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네이버 제페토라든지 뭐 이런 인터넷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도 이 메타버스로 진화되는 어떤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런 그 잠재적인 미래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그 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제 전통의 사업자들이 이런 NFT를 갖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됐었을 때 그 NFT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어떤 것들이 좀 성공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업자들이 성공하게 될 것인가 라는 어떤 그 자신만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 결국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FT 투자가 워낙에 지금 크립토 부분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NFT의 투자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하겠다. 그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nonfungible.com이라는 그 웹 페이지에서 뭐 이런 그 정량적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이 NFT 거래량, 그다음에 뭐 상호작용, 뭐 유지력, 커뮤니티, 그리고 자산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펀더멘탈 분석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량적 평가에 따라서 뭐 몇 점 만점이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그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재무적인 성과에 따라서 정밀하게 분석하는 영역까지는 못 갖고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호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 같은 거는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냥 이제 보여주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 상장기업들 실체 파악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속임수가 적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은 뭐 얘기하신 것처럼 거래의 빈도라던가 시가총액의 규모라던가 앞으로의 추가 공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요소 등은 파악이 되는 것들이는 거니까 사실 그런 정량적 평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익률로만 우리가 종목을 고른다라든지 투자에 대한 대상을 고르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그 NFT 투자의 정량적 평가 기준을 보게 되면은 플랫폼 가치를 재무적인 가치 평가 이전에 하는 단계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평가 기준을 보고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평가해서 이 프로젝트는 어떤 부분이 우월하구나, 이 부분은 부족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자기 판단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정성적 평가죠. 사실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정성적 평가가 사실은 진수이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 쉽지는 않은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스토리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정성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지금은 저평가된 자산이 앞으로 이런 경제나 어떤 뭐 금융이나 이런 여타 여러 가지 그 시대가 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경제 활동들을 많이 담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는 눈이잖아요. 정성적 그렇죠. 평가. 그래서 이 정성적 평가가 사실은 모든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NFT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NFT도. 근데 이제 그 전통 자산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도와주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과거의 어떤 그런 트랙이나 이런 것들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이 NFT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성적 평가가 어떤 정성적 평가가 정말 이 내공 있는 정성적 평가인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좀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그 NFT의 그 창작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창작자가 하나 이 디지털 아트 작품 발행해가지고 끝나게 돼버리면 그 작품은 가치가 안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습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또 작품을 내놓고 그 다음에 또 내놓고 이것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었을 때 그 습작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눈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NFT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기준은 그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기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럼 어떤 창작자들이 어떤 마켓플레이스에서 많이 모일 것이냐, 어떤 창작자들이 어떤 그 블록체인을 많이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재밌는 상상을 해본 게 뭐냐면은 이게 NFT가 좀 재밌어 보이는 게 아까 그 이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르네상스의 투자가가 돼보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인본주의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크게 넓힐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를 그런 영감을 주는 작품 활동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이 돼볼 수 있다. 그렇죠. 사실 또 르네상스 시대에 그 시대를 풍미했었던 작가들이나 이런 인물들이 그 시대에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았을까 싶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스토리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게 되고 또 그들이 남긴 여러 작품 등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재평가 받게 되면서 엄청난 자산과 우리 문화 유산으로 이제 남게 되는 부분 등이 있는 거잖아요. 과연 디지털 유산도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후대에 이것이 넘겨질 것이며 남게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그려본다라면 흥미로운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FT 관련돼서 아까 계속 붙는 부분이 예술 작품이나 미술, 뭐 음악, 여러 가지 요소에서 저작권,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요.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사는데 힘들어하고 이런 경제 수준에서 머물렀었다라면 NFT는 정말 딴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덧 우리의 삶의 질이나 삶의 수준이 이제 미술품을 보고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사회나 수준이 되다 보니까 가치를 매기고 이것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본인 스스로 그 의미를 찾는 거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NFT 투자해가도 돈 벌었대, 이 돈 벌었대에 대한 개념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거가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몰랐었던 여러 가치 등을 이제 이해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이런 NFT에 대한 내용에서 우리가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FT를 초기에 발행하는 어떤 그런 작가가 있다라면 그 작가한테 내가 일종의 후원을 하는 그런 개념인 거겠죠. 후원을 네네. 하는 측면으로 NFT를 이제 그 경매를 참여를 해서 후원을 하는 개념이 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돈을 벌자라는 개념으로 이걸 계속 접근한다라면 사실은 다 사기 같겠죠. 그런데 네네. 그렇지만 이 NFT는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적합해요.
뭐 그러니까는 네. 뭐 그게 뭐 투자라는 건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데 네. 그 초기에 대한 목적을 그런 돈에 대한 목적만으로 갖기는 네. 어렵다라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나 내가 이 작가의 NFT를 보유를 하고 있고 내가 경매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이력들이 남거든요. 그렇죠. 이게 남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작가가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가 됐었을 때 그래서 그 아티스트가 나중에 뭐 내놓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가치 평가를 모두에게 인정받게 됐었을 때 내가 초기에 투자했었던 습자의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죠. 맞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NFT 투자에 대한 그 유형을 4가지로 좀 종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복습하는 개념이 될 것 같은데, 좀 정리하는 개념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NFT 프로젝트에 암호화폐에 간접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 NFT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그런 그 기능을 제공하는 메인넷 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 NFT가 잘 될 것 같으면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솔라나 NFT가 잘 될 것 같으면 솔라나에 투자를 하고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FT 매매와 민팅이에요. 그래서 NFT 매매와 민팅은 첫 번째는 가치가 높아질 것 같은 그런 NFT 작품에다가 내가 초기에 후원을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가치가 정말로 그 작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됐었을 때 가치 상승되는 부분을 내가 그 수익으로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매매도 할 수 있어요. 저평가된 작품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발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민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FT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플레이 투 원 게임의 NFT의 그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NFT 프로젝트에 내가 좀 초기에 그 작품을 내고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요즘에는 이렇게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를 하게 되게 되면은 NFT의 그 참여에 대한 대가로 내가 NFT 토큰을 받고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NFT를 가지고 어떤 그 기업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좀 그 액티브한 게 저는 느껴져요. 지금 그 NFT를 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그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브랜딩을 핵심 가치를 재브랜딩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디다스 같은 경우가 작년에 NFT 콜렉션에서 250억 원 수익을 얻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그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의 그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NFT 전문 제작 스튜디오 RTFKT 스튜디오를 직접 인수를 했고, 그다음에 일본의 작가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클론X라는 NFT를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찌라는 그 명품 업체도 NFT 프로젝트를 NFT로 자기의 그 제품을 내놔서 컬렉션을 하고 있고 경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NFT 프로젝트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디즈니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아디다스의 그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을 이제 재브랜딩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그 나이키에서 인수한 나이키 스튜디오가 만든 클론 X 캐릭터들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친숙한 그런 유명한 브랜드, 아주 뭐 그 우리가 갖고 싶은 브랜드들이 이 NFT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NFT 사업을 가지고 새로운 당연히 매출, 뭐 그다음에 또 지속적인 이런 것들을 같이 창출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의 포텐셜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가치 평가도 저희가 좀 새롭게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NFT는
굉장히 투자자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또 걱정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규제 관련된 부분에서 의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물론 지금 정해진 내용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내용 정도는 조금 참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정도는 한번 좀 알려주실까요? 그 NFT 투자를 할 때 소유권과 저작권 이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 NFT의 작품을 소유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까지 내가 온전히 다 갖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내가 NFT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은 저작권에 저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NFT와 동시에 크립토 커런시 가상자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화가 될 것 같거든요. 제도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전통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뭐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또 반면에 그 갖춰야 될 요건들도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가치가 확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책적인 변화에 기업들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그냥 뭐 알아서 돈 벌어 주겠거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NFT와 관련된 개론적인 내용, 시장 동향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역시 임동민 연구원의 요 세미나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한 번 정도는 그림을 보셨을 만한 그림일 겁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그림이에요. 제작 연도가 1665년 네덜란드의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라는 작가가 그린 유화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갑자기 보여드리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유명 작가의 작품, 이거는 또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그 문화유산이잖아요. 이 166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네덜란드에서 튤립 버블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이 튤립의 가치와 지금 이 그림의 가치 어떤 식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수백 년이 지나서 현재 그 재화와 자산에 대한 가치 어떤 식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 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NFT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무조건 걸어가야만 할 길이라고 볼 수만은 없겠죠. 지금 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대에 뭔가 새로운 신경제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시스템 안에 장착하기 위한 하나의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부분 등이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를 위해서는 무언가 공부를 해야 하고 투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꼭 있어야만 한다라는 점, 실체 없는 투자는 투기와 가깝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변화되는 이 신경제의 흐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두보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오늘 NFT와 관련된 투자 내용 점검해 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